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똑같이 먹는데 왜 이렇게 금방 올라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4가지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소화효소의 리듬이 무너진다. 젊을 때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즉시 소화효소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음식이 고르게 잘게 잘려서 혈액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소화효소가 규칙적이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날은 많이 나오고 어떤 날은 적게 나오고 속도가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고 혈당은 갑자기 계단처럼 훅 올라갑니다. 마치 빨리 달리는 차들이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로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 혈당 상승 곡선은 훨씬 더 가팔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 인슐린이 늦게 움직인다. 예전에는 혈당이 조금만 오르면 췌장이 바로 신호를 감지하고 인슐린을 빠르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혈당이 이미 꽤 올라간 뒤에야 인슐린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해결하려는 거죠. 이건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이 늦어지는 도시와 같습니다. 불은 이미 번졌는데 소방차는 아직 차고지에서 시동만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혈당은 계속 오르고 혈관은 그 높아진 혈당을 그대로 버텨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근육량 감소.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입니다. 혈당을 쌓아두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또 운동할 때 가장 많이 태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빠르게 줄죠. 창고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많아도 담을 공간이 없으니 혈당이 피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심지어 하루 1,000에서 2,000 걸음만 부족해도 같은 식사를 했을 때 식후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조금 덜 걸었을 뿐인데 혈당이 훨씬 오래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혈관의 탄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맨 끝에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부드럽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을 끝까지 밀어주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머문 당 분자는 혈관 벽과 붙어서 AG, 즉 당독소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예전처럼 말랑말랑한 고무줄이 아니라 삐걱거리는 오래된 고무줄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결론, 식후 혈당을 잡으면 건강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 4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식후 혈당은 조금만 방심해도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을 잡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심혈관 건강, 뇌 건강, 피로 회복, 수명. 이 4가지를 모두 바꿉니다. 식후 혈당을 잡는다는 건 몸 전체의 시간표를 바로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효과가 큰 변화입니다. 2부. 커피가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 3가지 과학적 이유.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커피가 어떻게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왜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그 과학적 이유는 크게 3가지 작용에서 나옵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커피 속 폴리페놀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천연 밸브. 커피에는 800가지가 넘는 식물성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클로로겐산, 즉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사 후 당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평소 우리 몸의 문은 밥을 먹자마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바람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혈당이 쑥 올라가죠. 하지만 커피 속 폴리페놀은 그 문을 살짝 좁혀주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니까 당도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옵니다.
즉 혈당의 오르막길을 가파른 계단에서 완만한 경사로로 바꿔주는 것이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혈관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일본 공동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여 비교했을 때 식후 커피를 마신 그룹은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영국 임상연구에서는 식후 커피에 폴리페놀이 탄수화물을 잘라내는 효소의 활동을 약 20에서 30% 늦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합쳐서 보면 커피는 혈당을 꺾는 약이 아니라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즉 수직 절벽처럼 오르던 혈당이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카페인의 혈류 개선 작용 혈당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커피 속 카페인이 혈관을 살짝 넓혀주는 작용 때문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배와 장 쪽으로 피를 몰아줍니다. 문제는 이때 혈당도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아주 조금 넓혀주고 순간적으로 혈류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몰리던 혈액이 조용히 넓은 길로 분산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좁은 골목의 서넓은 대로로 빠져나오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류가 분산되면 혈당이 특정 부위에서 급격히 치솟지 않기 때문에 식후 혈당 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폭등이 줄어듭니다. 3커피는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다. 올라가는 속도를 부드럽게 만드는 조절 도구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커피가 혈당을 내려주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커피는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보다 천천히 오르는 것이 혈관 손상을 약 50% 줄여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으면 식후 졸음이 덜하고 피로감이 줄고 배가 금방 꺼지지 않아 과식이 줄고 뇌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데 도움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과도 관련된 지표가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커피는 혈당이 가시밭길을 조용한 평지길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만 해도 몸은 훨씬 덜 지치고 혈관도 손상을 덜 입고 뇌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 가중 장년층 건강에서 생각보다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3부. 커피와 뇌 건강. 자, 이제 커피가 혈당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 왜 치매 파킨슨병 연구에는 항상 커피가 등장할까? 여러분, 치매나 파킨슨병 연구를 보면 항상 커피 섭취 그룹의 위험 감소가 따라붙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가 뇌의 세 가지 핵심 시스템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로 신호 조절, 둘째는 염증 억제, 셋째는 장기적 뇌세포 안정 효과입니다. 1. 뇌피로 신호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조절한다. 뇌가 피곤할 때 나오는 신호가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붙으면 뇌세포의 활동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과하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필요 이상의 피로감을 줄이고 무기력감을 예방하고 뇌 활동의 기본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카페인이 단순히 잠 깨는 자극제가 아니라 뇌 피로 시스템을 조절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 염증을 줄인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미세염증입니다. 뇌가 붓거나 화가 난 것처럼 미세하게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기능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 중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녹차보다 많고 블루베리보다 많고 적포도주보다도 많습니다.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뇌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에 불필요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즉, 커피는 뇌세포에게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장기 연구들이 말해주는 중요한 결론들. 이제는 근거를 보겠습니다. 짧은 연구가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연구들입니다. 북유럽 20년 추적 연구. 하루 3에서 5잔 커피를 마시는 중년층은 치매 위험이 약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파킨슨병 연구. 카페인 섭취량과 파킨슨병 발병률은 가장 일관되게 역상관, 즉 많이 마실수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일본 8만 명 추적 코호트. 커피를 매일 마셨던 그룹은 전체 사망률이 낮았고 특히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핵심 정리: 커피는 뇌에 깨우는 자극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짬 깨우는 음료, 각성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커피는 뇌를 비상하게 깨우는 자극이 아니라 뇌세포, 주변 환경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피로 신호를 조절하고 미세염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뇌에게 잠을 깨우는 소음이 아니라 뇌 환경을 정돈하는 관리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생활 플러스였습니다.